빌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빌라 시장에 대해서 지역별로 시계별로 차이가 좀 큰데요. 매물이 최근 서울 빌라 시장은 소형 빌라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2023년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포비아가 심해서 거래가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경매 물건도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부동산 부동산 124 플랫폼에서 실거래가, 매물정보, 시세 등을 지역별로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뭐 벼룩시장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가격이 올라간답니다. 많이 들어오고 사람이 나가는 곳은 가격이 떨어져요. 무인도에 빌딩 지어놓고 아파트 지어봤자 이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떠나는 곳인가 들어오는 곳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면 대부분 잘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도 어렵고 떨어지기는 푹 떨어집니다. 거래량 감소면 특히 서울 중심부에 있다 그러면 그런 빌라는 올라갑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및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거래량이 감소하고 아파트 대거래 대비 비중이 낮아졌지만 저렴한 소형 빌라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빌라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 그러나 경매물이 아직 지역 따라서 명물 물건이 많고 시장이 불안정한데요. 자영업자들이 요새 아주 좋지를 않아서 관련된 매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중심부하고 떨어진 데는 좀 되게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이 좀 멀고 시내 중심부로 진입하거나 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그런 데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가격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빌라 경매 매물 건수를 볼게요. 빌라 경매 매물 건수는 2024년 2분기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4,25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해서 꾸준히 높은 수출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전격 자영업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8년 만에 2024년 4월 5월에는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올 1,456건, 3,494건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연상 심화. 그러는 이렇게 소액 보증금을 받고 그냥 이렇게 월세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대학가 같은 데도 좀 지방 부동산은 좀 어렵고요. 이제 이렇게 대학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 부동산이 좀 없어지는 이렇게 좀 그렇죠. 여기도 폐교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조심하고 군부대 폐교하는데 군부대도 60만 였다가 45만으로 줄었어요. 40몇만으로. 그래서 군부대도 없어진 데는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런 데도. 그래서 핫플레이스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합시다. 이런 군부대에 있는 매물들은 좀 조심하시라는 거죠. 네. 현재 빌라 경매 매물이 전세 사기 문제와 맞물려 시장에 매우 많이 쏟아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상대적으로 잘 안 팔리는 부분이 있으나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별로 어떤 상승하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가 실거주를 할 사람이란 부담 없이 그냥 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지역까지도 1인 가구가 많아요.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들은 어디선가는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빌라를 약간 업그레이드, 약간 공사를 거쳐서 내부를 업그레이드거나 저거를 내부라도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면 또 원룸으로 살 수 있거나 그거를 전세로 안 하고 약간 반전세? 반전세라는 부담이 좀 없죠. 그래서 반전세 아니면 월세로 내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이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해서 들어올 수 있다. 저희가 장충동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중앙아시아 그렇게 몽골의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밀려 들어오는데요. 앞에 건너편 서미트 호텔 같은 데도 외국인들로 가득히 관광객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데 이제 지역별로 빌라를 어느 정도 사가지고 임대를 하셔도 괜찮은 부분인데요. 이왕이 먼저 소형 빌딩으로 임대를 하시면 훨씬 더 사가지고 하면 좋긴 한데 지금은 빌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빌라 2025년도 빌라 경매 매물 건수를 볼게요. 그래서 2024년 말부터 이어진 역대 최대 수준의 물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역전세 및 보증보험 문제로 빌라 경매 매물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이것은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국적으로 경매 물건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 한도 축소 등으로 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을 못해서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증가했다. 그래서 최종 이렇게 싸게 임대를 하려 그러면 약간 저렴하게 임대를 해버리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이 넉넉한 사람들이 빌라를 사가지고 이게 해서 접근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 보통 아파트가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를 따라서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고 빌라는 좀 사실상 올라가기도 참 힘들고 그러는데요. 지역별로 빌라를 갖다가 헐어가지고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건물을 올려도 나쁘지 않다.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서울에 경매 물건이 가장 많다. 서울 빌라 경매 물건도 상당했다. 그래서 높은 보증금으로 인한 손실 우려, 대항력 문제로 입찰이 저조하고 입찰의 반복 물량이 쌓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 빌라는 낙찰률에 낮아 20%씩 저렴하게 시작하는 재경매 물건이 많아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출산 고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지역이 좀 교통이 안 좋고 외곽 지역 근데는 안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고 그러기 때문에 2025년 빌라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은 매물이 공급되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정 고금 예상이 지속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약간 2025년 3월 서울 빌라 거래량이 3024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1.3% 아마 자영업자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는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학가에게 그렇게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지고 나오면은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합니다. 다른 데보다 시세를 임대료를 싸게 해서 내줄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그러면 그것도 접근해 볼 만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져서 서울 이렇게 지금 경기 같은데도 그래서 빌라가 좀 이렇게 내놓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빌라를 사가지고 임대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네. 그렇지만 빌라는 그 가격이 지역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 헐어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이면 귀하다. 네, 그렇죠. 그런 데를 찾으셔야죠. 도로를 끼고 있는 데가 짱이다. 도로를 안 끼고 있는 데는 조금 주저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층 아파트는 135억 5천만 원의 신고가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파트도 앞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매 시장이 2025년 5월에 252건의 아파트 경매 중 114건이 낙찰되어서 낙찰가율이 97.7%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거를 갖다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강북 지역 역세권 아파트도 이렇게 가격 상승을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금리 상황에서 실거주 수요가 급증했다. 소형 아파트 1인 가구 선호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2회 연속 상승하고 있다. 빌라 시장에선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서울 빌라의 실거래가가 2차례 연속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데는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저렴하게 임대료를 좀 주시면은 접근할 수 있어요, 쉽게. 그래서 자기 돈으로 사면 부담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면 주변 가격 대비해서 괜찮다. 또는 여기다 도로를 끼고 있어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그러면 진짜 귀한 물건이죠. 서울 빌라의 실거래가 2차례 상승, 거래량도 3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낀 거는 국가 토지를 도로를 이렇게 먹은 게 있는지 국가 토지와 같이 겹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봐. 남의 땅 옆에 남의 땅을 갖다가 오래된 구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접하고 있어서 이게 소유권이 그쪽 거를 먹었다 땅을 그럼 그쪽 부분을 양쪽 건물 1m를 띄어놔야 되는데요. 옆에 건물을 질 때 양쪽으로 옆에 1m씩 건축법을 따라 띄우지 않으면 이게 벌금 엄청
엄청 먹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양쪽으로 1m를 띄어놔야 된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도로를 끼고 있거나 그렇게 하는 데가 제일 낫다. 도로를 끼지 않은 데는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서 올라가기도 힘들죠. 그래서 그런 데는 임대 부분이거나 누가 사야 되는데 잘 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대요. 지금 부익부 빈익빈인 것 같은데요, 아파트도. 그래서 특히 경매시장이 서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 어떤 수출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 돈이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것을 달러 예금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환전을 해가지고 은행 예금으로 있어서 그래서 수출이 되게 흑자 기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좀 많아지면 이렇게 그 돈이 이제 많아지고 쉽게 빌리거나 자기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VFV 빈익빈 자영업자들은 안 되는데 거기는 잘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파트 선호가 이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투자자와 실소유자 모두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조금 아파트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기조가 장기적으로 2, 3년 후에 어떨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는데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부분에서도 2, 3년 후에는 또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형 아파트 1인 가구 현상 이런 1인 가구가 서울에만 40%인데 이렇게 해서 60제곱미터 이상 이하의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1인 가구가 782만 9,035가구,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은 4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소형 아파트 선호를 하고 있고요. 대형 아파트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3월 빌라 가격이 2% 이상 상승했다. 서울 빌라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2025년 3월 서울 빌라 거래량이 3,024건에 전년 동기 비해서 31.3% 증가했다. 어떤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빌라 시장의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2022년 7월 이후로 처음으로 거래량이 3,000건을 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그쪽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보이나 지역 따라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이 안 좋은 것은 안 좋다라는 거죠. 대학가를 끼고 있거나 직장을 끼고 있거나 출퇴근하기 좋은 중심가를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유동성이 많고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돈이 그러나 자영업자는 동시에 무너지고 있고 그만큼 매물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부동산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넘쳐날 때나 이럴 때는 이렇게 대형 아파트를 돈 많은 사람은 대형 아파트를 선호하고 이렇게 실속으로 갈 때는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고 이렇게 빌라 그게 또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은 이게 그러죠 빌라를 선택한다는 거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2025년도 결혼 건수를 볼게요. 2024년에 22만 결혼 건수가 22만 건 이상으로 11년 만에 증가세를 돌아서 2025년 8월까지 추세도 전년도 20만 건을 넘어 이들이 이제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거나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들은 결혼할 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변에 도움을 받거나 어떻게 하겠죠.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2024년 혼인 건수가
2022만 2천 건, 이제 23년 대비해 14.8% 증가했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2025년 8월까지도 이렇게 11.0%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혼인 건수를 4년 만에 20만 건을 넘어서는 24년보다 더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1990년대 초반 출생 인구가 혼인 정년기 30대 초반에 진입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된 결혼이 현실화됐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2025년도 결혼 건수는 2024년에 증가세를 유지했고 2020만 건 중국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을 진입하는 새롭게 사는 그런 수요가 되겠습니다. 결혼 아니고는 딱히 수요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결혼 한 해 몇 건 됐나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겠어요. 이혼 건수를 볼게요. 이혼된다 그래서 부동산이 곧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데 이혼 건수를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000건입니다.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이렇게 해서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냥 기집애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저치 28년 만에 최저치다 9만 1,000건으로 혼인 건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혼인은 일단 2024년, 2024년에 2025년에서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혼인을 할 때 집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늘어난 이 수요만큼 이렇게 뭐 아파트, 소형 아파트나 이런 빌라를 찾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아파트 사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 이렇게 수출이 잘 돼서 잘 되는 데는 되게 돈이 많아서 대형 아파트 사고 빌딩도 사겠죠. 소득이 좀 적은 데는 아무래도 자영업자들 파산 2025년도 파산 건수를 볼게요. 폐업 신고가 급증하고 개인 파산 시장이 역대 최저치,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자영업자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2025년에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사업 실패 또는 사업 소득 감소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그래서 폐업 신고자가 2024년 연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25년에도 이 추세는 이어질 거다. 자영업자들은 보통 음식점, 소매부에서 폐업률이 높게 나왔다. 음식점이 1인 가구가 이제 저렇게 간편식을 먹다 보니까 이게 안 먹어요. 심지어는 이게 편의점자들도 꺾였습니다. 편의점자들도 폐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영업자의 43.6% 향후 3년 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3.6% 향후 3년 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제가 저기 가맹점 들어가는 거 조심하라 그랬죠. 한꺼번에 목돈 내고 못 받아 이렇게 못 벌고 나온다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파산 신청도 2030년, 23년에 급증하다. 그래서 현재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실제 내수 시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아파트를 선호를 하고 결혼 수요도 늘어나고 그래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소득 동시에 내놓는 물량이 꽤 많을 수도 있다. 2025년 1월, 10월 누적법인 파산 건수가 이미 1,500건을 넘어섰다. 높은 금리, 물가 상승, 소비심 위축으로 경량난 한계에 도달했다. 이것은 앞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빚이 있는 사람이 IMF보다 더 힘들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임대 딱지 이런 것도 있고 빚이 있는 자영업자 소형 빌딩이 이렇게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목 좋은 것을 사야 되는 이런 그렇게 전략도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빚으로 사면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 100만 돌파 시대 자영업자의 몰락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빚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335만 명, 전체 자영업자 570만 명, 3명 중 2명이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폐업,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무점포 소매 확산, 고령태업자 대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음식점 오프라인 유통업이 2024년 폐업 급증, 24년, 4년대들은 감소세에 들어섰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저기 정보통신업과 전문가 과학기술 서비스업 창업과 폐업이 동시에 빠르게 늘었는데요. 정보통신업은 2015년대 창업 건수가 2.4배 증가, 폐업도 2025년 크게 늘어났다. 영화 방송 제작업 폐업 증가율이 440%, 영화 방송 제작업, 전문 디자인업이 228% 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160%, 인터넷 포털 서비스에서 폐업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업체가 이게 수익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60대 이상에서 폐업 증가가 줄어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을 자영업자들은 동시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은 잘 되나 자영업자들은 어렵다. 내수 시장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을 회생 파산 신청 역대 최고, 가계부채 경기 침체 직격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인인생 신청은 아마 이게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음식점이라서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회사 퇴직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올해 개인과 법인의 회생 및 파산 시장이 역대 최고치.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가계부채, 그다음에 내수부진 이렇게 해서 됐다. 그래서 이게 1월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12만 3,848건, 전년 동기 대비 10만 건, 10만 8천 건에 비해서 14.3% 증가했다. 올해 12만 건은 역대 최대 규모를 경험자 파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개인 파산 신청도 3만 3,752건, 전년 대비해서 0.6% 늘어났고요. 그래서 다시 증가세로 2024년 10만 8,620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2020년도는 7만 건이에요. 7만 2천 건이었는데 가파르게 법인회생 신청도 급증했다. 그 다음에 10월까지 법인회생 신청이 1,092건, 전년 동기 24.2%. 경기가 안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법인 파산도 이게 마찬가지고 법인 파산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 그래서 2025년 879건이었는데 2023년 지난해부터 1,500건대를 넘어서 거의 2배인데요. 그래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회생 파산 시장이 동반 증가를 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 돈이 많아, 사람들이 장사가 돈이 많아서 이게 빌딩을 사겠구나, 빌라를 사겠구나, 아파트를 사겠구나, 이 땅을 사,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이것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인해서 젊은 인구가 이제 감소되는 것을 향후 5년 안에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지역별로 교통이 편리하거나 입지가 좋은 것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그러나 이렇게 먹자골목, 이런 전통적인 이런 먹자골목 같은 임대를 잘 돼, 음식이 망해도 또 들어옵니다. 잘 되는 데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서 임대에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제로금리 수지에서 5% 6% 고금리로 급격히 전환돼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자 부담이 폭증했다. 지방건설사, 중소하도급 업체로 무너져서 금융사의 부실이 전에 대규모 해상 파산이 불급해졌다. 이렇게 나왔네요. 상황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많아서 아파트 투자를 이렇게 투자할 때가 마땅하지 않을까. 현금 유동 이렇게 전환하기가 딱 좋은 게, 황금성이 좋은 게 아파트니까 좀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결혼 건수도 많아져가지고 취집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취집을 하는 건지도 그래. 결혼해가지고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로 들어가는 이런 수요가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자영업자 파산이 만들어져서 빌라가 많이 매물로 나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이런 결혼 건수가 많아지니까 빌라를, 소형 아파트 사기 힘든 사람은 빌라를 산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진행 중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든지 내수업종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홈플러스도 지금 장사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싼 거는 잘 팔리고, 비싼 거는 소득층 맞춰가지고, 어떤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래서 저가로 해가지고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저가로 판매하는 것은 또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매 전략도 가져가야 되고 그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반적인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접근하세요.